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최근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무려 50%나 줄였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단순히 은행이 돈을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위험 신호를 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달금리가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인 37%까지 치솟으면서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입주를 앞둔 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데이터로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자금 계획 수립법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원 보도를 보면 은행 조달금리가 올해 초보다 1학년 BP 12%포인트나 급등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1%나 비싸진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신용대출 금리 이후 27%, 주담대 금리 37%로 나타났어요. 특히 은행 제1 영유의 금리가 2023년 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건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리느라 경쟁하느라 이자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 이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예전에는 금리가 오르면 서서히 올랐는데 이번엔 마치 폭포수처럼 떨어지듯 오르고 있어서 금융권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강남이나 판교 같은 지역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죠. 자료를 정리해보니 구체적인 숫자가 더 무섭더라고요. 먼저 주담대 금리가 37%까지 올랐는데 이건 2023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신용대출도요. 27%로 고공행진 중이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50%가 뚝 떨어진 거죠. 이건 결국 원 이상 집을 사려고 하거나 잔금이 큰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직접 계산해 봤는데 원대출을 30년 갚는다고 가져가면 이자만 1억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자금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는 상황이에요.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긴축을 하는지 그 배경을 더 깊이 파봐야 해요. 이제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지 비교해 볼게요. 투자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도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정작 집을 사서 살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국민은행의 한도 축소로 인해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주민들은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에요.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을 사려던 분이 3억 원 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면 나머지 3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해지죠. 타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다른 은행들도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대출을 더욱 조이고 있어요. 제가 주변 지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입주가 코앞인데 대출이 안 나서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금리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3가지 생존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째는 금리 비교입니다. 은행마다 금리와 한도가 달라서 최소 3곳 이상을 비교하고 신청해야 해요. 둘째는 대출 만기 조정입니다. 장기 대출보다는 만기를 짧게 잡거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체 자금 확보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다른 자산이나 지원금을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정부 지원금이나 지역별 주거 지원 정책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출보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분간은 대출 경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카드사들의 단기 채권이 계속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들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어질 테니까요. 특히 서울, 경기,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거래가 급감할 수도 있어요.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 그걸로 주택 가격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보는 바로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무조건 대출을 받으려 하기보다 내 현금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하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조달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금리가 37%까지 올랐고, 국민은행이 한도를 50% 축소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졌어요. 카드사 단기채 폭증이 이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본인명의 대출 한도와 금리를 다시 체크하세요. 둘째,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환 대출 상품을 비교하세요. 셋째, 입주를 앞둔 분들은 잔금 대출 계획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돈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금융 정보를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